저는 30대의 직업은 아직 없고 사는 곳은 서울입니다. 제가 봄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직 이직 준비를 하는 중이었고 그것 때문에 바빠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제게 다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계속 연락을 못 해주었습니다. 혹시 이 오빠에게 연락이 다시 올지 궁금합니다. 제외 쉬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엔 그저 기다리기만 해도 제외할 수 있어요. 우선은 화를 내고 싸우다가 헤어진 경우와 다른 하나는 이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재회에 성공하고 싶다면 필연적으로 서로의 공감이 필요하긴 해요. 연애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해하고 다투고 그래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게 짜증나서 이럴 바엔 그냥 헤어지지 않은 마음. 차라리 여기서 끝내버리자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상대를 그리워하고 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언제까지나 다시 그리워하면서 지낼 수 없잖아요. 이별 후 재회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성격과 특성은 재회 성공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해요. 하지만 어떤 케이스는 가만히 있어도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재회가 굉장히 쉬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화를 내고 싸우다가 헤어진 경우예요. 이때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한다면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경우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작용하여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상대방이 애매한 행동을 보이는 이중심리 상황인데 이때 상대방은 헤어지고 싶지만 동시에 그리워하는 감정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상대방의 이중심리를 이해하고 조급하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연인과의 이별 후 재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가 문제예요. 재회는 이전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해요.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지켜보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별의 사연보다는 상대방 이성이 어떤 사람이냐가 재회의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현실적으로 누구나 매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그 상대방 역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신이 이별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비교해 볼까요? 재회가 쉬워 보이는 두 가지 이별 상황에 대해 말해 볼게요. 첫 번째, 화를 내고 싸우다가 헤어졌다면 분노했을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의 감정일 뿐이긴 한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상대에게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화를 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다면 화를 내기는커녕 상대 말에 건성으로 수긍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원인으로부터 도망을 치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즉, 상대 연인과 싸우다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별을 선택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할 때 싸워서 헤어지고 오는 분들에게 재회에 대한 내용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주 싸우는 이유를 분석해서 앞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나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회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자주 싸우는 커플의 90%는 다시 만나더라도 또 헤어져요. 사람은 생각처럼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아니 어쩌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라는 현상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애인과 다투고 헤어졌다면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상대방의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는 애매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의 이중심리에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 수술로 인해 금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위로하러 병문안 온 친구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매콤 떡볶이를 사온 거예요. 병원 음식이 밍밍하니 맛이 없을 거라 생각한 거죠. 나를 위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로 포장해서 병원에 온 거예요. 떡볶이 포장을 열자마자 냄새가 솔솔 나서 혼절할 정도의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즉, 수술로 인한 금식이라는 이성과 최애 식품인 떡볶이라는 욕구 감정이 충돌하는 순간을 이중심리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데 머리에서는 계속 헤어지는 게 맞다고 명령을 내리는 셈이죠. 이중심리에서는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관계를 제시해요. 친구로 지내자거나
선배와 후배로 남아있자거나 등으로 말이죠. 그래야 SNS를 보기도 편하고 질투를 유발시키기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사진을 자주 바꾸기도 하며 프로필 뮤직을 설정하기도 하고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는 등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 고문에 시달리다 스스로 합류하면서 충동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상황을 망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현재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이 오라고 가정했을 때 만나며 안 된다는 생각 역시 오가 되어서 이렇게 5대5로 팽팽하게 이성과 감정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어질 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중심리예요. 오빠 동생이나 서로 제자, 친구로 지내자라는 제안을 하는 방법이 말이죠. 지금 당장 너와 헤어지는 것이 본능적으로 두렵다 보니까 어떻게든 곁에 두고 싶은 심리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마지막 상황에서의 대처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때 만약 연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충족되다 보니까 이성이 살아나면서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앞지르게 돼요. 당연히 재회도 어려워지고 주도권도 뺏기게 되겠죠. 상대방이 이중 심리를 보이는 것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뜻이니까 조급함을 내려놓고 일정 시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이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공백기만 가져도 관계 회복이 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까지는 묵묵히 삶에 집중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재회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재회라는 것이 이전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정, 미련, 추억 등의 옛 감정으로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나에 대한 마음 남아있을까? 나와 헤어지고 후회할까? 처럼 너무나 힘든 마음에 생기는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어떤 것이 부족했을까? 더 매력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재회도 쉽게 하고 이별을 극복해서 이전 애인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시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드시겠지만 모든 일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갔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행운을 빌어요.